안녕하세요. 신명균입니다. 오늘은 부부 간, 가족 간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부 모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자연적으로 길어졌는데요. 대화가 길어지면요, 생각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자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의 기술을 조금 익히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대화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벼운 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묻고 답하는 정보 교환의 대화. 세 번째가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지식을 나누는 지적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부부 간의 대화죠. 이걸 감정을 나누는 대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직 일어나지도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지향적인 대화, 희망적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가벼운 대화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 가벼운 대화가 굉장히 서툴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일상적 대화고 형식적 대화고 그리고 뭔가 상투적인 대화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그 스킨십도 없이 바로 이렇게 비중 있는 얘기나 무게 있는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에 장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대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 대화지만 늘 흔히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여보, 다녀왔어? 고생하셨어요. 힘드셨겠네요. 이런 가벼운 대화. 아이들 학교에서 갔다 오면 성수 학교 갔다 왔구나.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라. 뭐 이런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인데요. 이런 가벼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인데 말의 포문을 여는 시작의 대화인데 우리는 여기에 상당히 인색하고 서툴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벼운 대화를 잘 토크를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화 방법이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보 교환의 대화예요. 서로 묻고 또 답하는 대화죠. 여보, 어제 뭐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가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게 되면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그리고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어? 이러면서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대화가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뭐 지적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니다. 야당이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막 갑론을박하고 논쟁하는 이런 지적 대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지식을 나누는 이런 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 이거는 여기 세 번째까지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 사회적으로 또 어떤 그 동료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대화 중에서부터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친밀감이 돈독한 사람들하고의 대화 방법이겠죠. 친한 친구라든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대화가 바로 감정을 나누는 대화다. 속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어. 당신 내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때? 한번 얘기 좀 해줄래? 이런 얘기예요. 또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날 위해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있는데 당신 나한테 위로의 얘기 한마디 좀 해주겠어.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상당히 이거는 잘 다뤄야 되는데요. 이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심정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반응을 잘해주고 응대를 잘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경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잘하는 방법이 공감대를 잘 형성하면서 듣고 동의를 해주고 흥을 돋궈주고 이야기에 정리를 좀 해줘가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경청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감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런 거요. 그렇죠. 맞는 얘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막 의자를 앞으로 당겨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 또 그런가 하면 가만 있어봐. 네 얘기가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감정이 잘 나눠지는 벽이 안 생기는 이런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적 대화라는 거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 대화라고 해요. 이건 돈도 들지도 않고요. 굉장히 경제적이기도 한데요. 남성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면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먼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궁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어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카나다도 가고 남미 쪽도 가고 아예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계획 잡아보자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상관없죠. 뭔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남편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장벽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말해서 가벼운 대화라든가 뭐 정보 교환의 대화라든가 서로 지적 대화라든가 여기까지 뭔가 원만하게 잘 이야기 흐름이 괜찮은데 이 감정을 나누는 대화라든가 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희망적 대화 같은 걸 나누는데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터치를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은 분명히 이 가족 공동체에서 좋은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가벼운 스킨십 대화 꼭 필요한 거죠. 정보 교환 필요하고요. 지적 대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대화 또 희망적 대화, 미래지향적 대화 꼭 이걸 꼭 순서도 또 뭐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잘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가정이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꽃이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고 재밌게 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